주린이들을 마치 신처럼 구름 위에 올려놓고 저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을 내려보게 만드는 돈다방 미쓰리 11월 1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우리 명신이 언니가 조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참 살다가 별거를 다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멘탈을 잡고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을 호재로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악재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며 그리고 시장의 전망,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전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00포인트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조정장이 예상된다 라고 얘기했으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FOMC 회의에서 각국의 정책 변화 대응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11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80포인트 올라서 2480포인트가 됐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이미 지난주 주 초반에 2400포인트를 가뿐히 넘어갔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시면서 미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것까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예상밴드를 2370에서 2520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500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라는 멘트를 씁니다.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뭐 말이 달린다고 생각은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말이 뒷걸음질 친다고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동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주식시장을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재밌죠? 자,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초반에 인사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 위의 신처럼 위에 올라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도 그냥 단 한 명의 개인 투자자지만 나보다 더 모질란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모질라지만 내가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내면 되고요. 그렇게 한 번 낸 수익을 두 번, 세 번 내면 되고요. 그렇게 주식은 즐기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밴드를 2520포인트까지 예상해 놓고 시장의 호재에 대해서 피봇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피봇 기대감이 무엇이냐? 입장 선회라는 거죠. 입장 선회라는 뜻은 12월 달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 둔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12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가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주는 50bp 정도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520포인트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질러는 놨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살짝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고 기업들이 앞으로 4분기에 더 부진할 수 있어요. 내년도 장밋빛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고고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밸류에이션 상승 동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들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자기네 생각으로는 지금 2050포인트, 2070포인트 뭐 고작 좀 올라가 봤자 2200포인트 정도 돼야 되는데 자신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코스피 예상 밴드가 지금 코스피 밴드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 즉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미쓰리나 아니면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코스피 시장이 비싸 보이십니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9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2480포인트가 됐다고 와 이거 겁나 세 보이네. 가격이 좀 있어 보이네. 이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이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 동반에 대한 우려감, 우려감이라기보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더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점을 얘기하는 그 뒤에는 바로 김진태 사태가 불러일으킬 후폭풍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있다. 그럼 그러한 충격이 증시에도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여전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시 전망, 증시 전략은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호재인 입장 선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반등이 8월에 기록한 그 고점, 그 근처까지 근접하는 수준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 코스피 고점은 2546포인트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고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그 상승,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던 아주 강력한 상승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냐, 즉 다시 하락하기 위해서 잠깐 반등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저점을 지난 반등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나런의 자금이 유입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미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고 뭐 외국인들이 산 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펀드 만들어서 또 레벨업 시키고 그렇게 레벨업 시키면서 개인들을 유혹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차이나 런이든 뭐 유럽 런이든 뭐 아메리카 런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즉 증시가 빠질 줄 알았는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왜 올랐지? 차이나 런이 들어와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뜻밖의 상황이라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국내 애널리스트들, 즉 국내 전문가들도 뭔가 확신이 좀 없어 보인다. 고라고 외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점이 좀 많아 보이고, 그렇다고 안 갈 거예요, 더 빠질 거예요라고 얘기하자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질 거라고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국내 전문가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2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50bp 금리 인상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이번에 뉴욕 증시의 상승을 몬스터 랠리라고 합니다. 자, 이놈의 몬스터 랠리가 이제 11월 하순으로 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에 돌입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힘을 실어주고 이 힘이 12월 달에 산타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또 산타 랠리에서 2023년 1월 효과까지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요. 이번에 이런 몬스터 랠리를 좀 계속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인간이듯이 미국인들도 그냥 인간이죠. 미국 전문가들도 지금 솔직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요. 증시의 약세 촉매를 찾기가 어렵다. 뭐랄까 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앞으로 몇 주간 꽤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전문가들이 왜 올랐지?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돈다방 미스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증시가 이게 몬스터 랠리가 아니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쟤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작전에 돌입을 했고 성공을 했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9월 말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들이 왜 저렇게, 특히 연준 의원들이 왜 저렇게 시장에 독서를 퍼붓겠습니까? 이제 그들도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식시장의 공포스러운 발언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자체의 버블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국내 전문가들도 뭐 주식 파세요, 더 빠질 거예요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협박했고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9월 말에 공포스러운 마음에 주식을 털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제발 거기에 물량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식을 사도 괜찮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쓰리를 믿고 10월 달을 함께 하면서 혹시 불안해할까봐 미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을 툭툭 짚어드렸죠. 자, 10월 달 증시 9월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0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폭으로 의미 있는 재료. 그 의미 있는 재료가 뭐냐면 미국 내 어떠한 재료가 아니라 유럽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는 그 재료를 갖다 끌어다 씀으로써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고 그 반등의 덕택으로 그 다음날 뉴욕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 랠리를 좀 바통을 이어받고 싶어서
어닝 시즌에 돌입한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서 가장 먼저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금융주 실적은 나쁜 적이 별로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주들의 실적은 나쁘게 표시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라도 10월 달에 상승 랠리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았고요.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은 바로 11월 달 FOMC 회의 직전에 블랙아웃에 돌입하기 바로 전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시장에다가 툭 던지고 블랙아웃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중간선거 때까지 증시를 올리는 게 맞구나, 올리려고 했던 그 플랜이 맞구나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기정사실화돼 버린 거죠. 저들은 몬스터 랠리다.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 9월 달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왜? 라고 의심하기보다 궁금해하기보다 그거는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11월 달 증시는 10월 달보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증시는 전강 후 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언제까지 전이라서 언제까지 강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가 어디서부터가 후여서 어디서부터가 약이 될지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잡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증시 분위기가 그닥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발 악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 분위기는 꽤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11월 11일 날 봤던 그런 폭등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주식시장은요. 2,400포인트든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2,450, 2,400포인트 그 정도의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열심히 올라가서 지수를 그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한 주들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나도 이 장에 숟가락 한번 얹어볼래 하는 움직임으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어느 정도 화끈하게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종목별로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 11월 하순에 돌입하는 11월 21일 그때부터 아니면은 다가오는 한 주 그 주 후반부터 시장이 이제 뭔가 힘이 빠지고 이런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냉정함을 다시 찾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아니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한다는 거잖아. 이거 그냥 괜히 흥분했네. 75bp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50bp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크게 흥분했네. 왜냐하면 어차피 50bp 금리 인상을 해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성을 찾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데 제가 전강 후약이라고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11월 25일 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1일부터 중국의 광군제가 들어갔죠. 과연 이 소비 시즌에 얼마나 그 소비 시즌을 잘 활용해서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여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9월 달에 생각했던 그런 공포스러운 장 같은 분위기는 일단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달리는 말에 갈아타니 많이 얻어타니 많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때다라고 침착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이슈를 보면은요.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연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12월 달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원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들요, 주식시장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11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일명 뉴욕주라고,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불리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가 걱정이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0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로 반영이 되는 지표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표 사실 그동안 잘 꺾이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동거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상치 7.9보다 둔화된 7.7% 나타났지만, 생산자 물가 지표는 과연 얼만큼 제동거리 효과를 나타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11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뭐 마켓이나 월마트 이런 대형 소매 판매 기업들, 그리고 백화점 등이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하죠.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업들의 소비 실적을 보고, 아, 미국 기업 견고하구나, 괜찮네, 와, 미국 경제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7.7%까지 떨어졌네, 우와,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9월 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월마트가 실적이 부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대형 소매 판매라든가 백화점 기업들 혹은 소매 판매가 둔화된다면 연준의 금리의 어떤 그 영향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것에도 작용을 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지갑을 닫는데도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떤 비용 문제, 금융 비용 문제, 예,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도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죠. 뭐 이번에 주택 가격 발표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75에서 4%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3%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1%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11월 24일 금통이 열리죠.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1%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다뤄드릴 거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일단 여러분들이요, 너무 욕심을 크게 갖지 않으시면 돼요. 어떤 욕심이냐? 지난주에 막 그냥 막 2,400포인트까지, 2,480포인트까지 막 뚫고 막 그랬는데, 막 더 힘있게 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침착한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75bp 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이 결코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11월 달만 한 게 아니잖아요. 1월 달에 동결했고,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모두 75bp씩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고 산타 랠리를 맞이하고 뭐 그런 소비 시즌까지 쭉 랠리를 보일 거라는 거 뭐 나쁘지 않은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바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올해 참 금리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한 금리 인상이 고작 11월 달까지 와서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앞자리를 7로 바꿨고 7.7로 발표한 겁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도 둔화시키지만 미국 국민들의 지갑도 닫게 만들고요. 기업들의 어떤 뭐 투자라든가 경영도 위축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미국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분했던 이유는 뭐냐면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 할 줄 알았는데 75bp가 아니라 50bp네 고작 25bp 다운시켰다고 이렇게 흥분을 한 건데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미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냉정하게 가만히 있어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해도 금리 인상하는 게 뭐 주식시장에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주택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침착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돌다리 건너는 것처럼 하루에 돌다리를 하나씩 건너는 겁니다. 하나를 건널 때 여기 두들겨보고 저기 두들겨보고 혹시 미끄럽지 않나 이끼가 많이 끼지 않았나 만져도 보고 이렇게 만졌는데 괜찮네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걸음을 튈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여러 가지 호재 악재를 점검하고 그러는 가운데 시황을 보면서 그 시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토닥토닥도 해주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갈구기도 하고 하면서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익을 내고 원금을 만들어가고 원금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까? 그죠? 뭐 글로벌 악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흥국이라는 악재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서 신흥국의 어떤 금융위기 걱정도 했었고 당장 대한민국의 김진태 사태 때문에 뭐 건설주가 무너지고 증권주가 타격을 입고 이런 걱정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됐다고. 그죠? 그리고 이 걱정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시황을 그렇게 그려가면서 시황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를 즐기면서 저들이 흥분하고 막 더 간다고 외칠 때 우리는 이미 그런 흥분을 즐겼어. 이제는 좀 침착할 때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한번 앞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돈다방 미쓰리가요. 막 꾸준히 구독자가 막 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제발 미쓰리 좀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거 좀 자극적으로 해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정치 방송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진짜 썸네일이 겁나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럼 정말 당장 윤석열이 막 탄핵이라도 될 것처럼 막 기대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개뿔? 하나도 그렇지 않아. 근데 물론 그쪽 방송은 그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선동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방송, 특히 증권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증시가 많이 움직였을 때 폭등한다, 뭐 폭락한다, 붕괴됐다 이런 얘기 가장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썸네일을요, 더 밋밋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유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다방 미쓰리 듣고 시황을 알고 돈 버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미쓰리를 믿고 참여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한 분 한 분 애지중지하면서 잘 제가 관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막 돈다방 미쓰리 막 자극적으로 막 홍보하고 막 이래서 막 구독자 수 늘리기보다는 알차게 알토랑처럼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미쓰리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제 거의 일요일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 12시 41분인데요. 내일부터 다시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죠.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11월 14일 월요일 방송은 없고요. 5시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 또 중요한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돈다방 미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